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 저희가 말씀드릴 컨텐츠는 미국 대학교나 캐나다 대학교나 영국 대학교나 어쨌든 대학교에 입학을 하려면 IELTS 점수가 필요해요. 그쵸? 많은 분들이 공부를 잘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공부를 잘하시는 분도 있고 좀 공부에 흥미가 없으신 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공부에 흥미 없는 분들이 좋은 대학교에 가고 싶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런 좋은 대학교 가려면은 기본적으로 IELTS 점수는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내신이 우리나라에서 일반 고등학교에서 영어 내신이 6에서 한 7등급. 그러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조금 평균보다 조금 더 아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렇게 6, 7등급 정도에 되는 친구가 공부를 빡세게 얼마나 해야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까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 생각에 한 3개월이면 6.5 정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7.0은 안 되나요? 7.0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스피킹이나 라이팅 부분에서 아무래도 7을 단기간에 올린다는 게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녹록지 않은 일이라 6.5는 오케이. 그런데 7점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은 내신 한 6, 7등급 되는 친구들은 3개월 열심히 하면 그래도 6.5 나올 수 있고, 내신 5등급 이내에 있는 친구들이 3개월 빡시게 하면은 7.0은 나올 수 있다. 이게 그러면 되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IELTS 점수를 잘 나오기 위해서 먼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우선은 중학교 수준의 어휘는 딸딸 외우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spread, 퍼지다 뭐 널리 퍼트리다 뭐 이런 느낌? 또 뭐 spread는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바르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spread라는 게 이렇게 퍼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 이렇게 바르다라는 의미도 있고, 굉장히 기본적인 단어잖아요. 생활에서도 쓰는 그런 단어인데, 그런 기본적인 단어조차 갖춰 있지 않은 상태에서 IELTS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뛰어드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 오히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런 기본적인 단어들은 초기에 마스터를 하고 시작하시는 것이 훨씬 좋아요. 모든 영어 선생님들이, 모든 영어 하시는 분들이 단어가 기본입니다. 단어를 외우셔야 됩니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분 없어요. 여기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단어를 외울 수 있는지 뭐 꿀팁 있어요? 우선 뭐 스프레드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요즘에 한창 이렇게 번지고 있는 게 뭐죠?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게 코로나가 퍼지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를 주어로 두고 The coronavirus is spreading 이런 식으로 그러면 스토리를 붙이는 거예요. 단어만 하나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그거 내용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외워주시면 기억에 쏙쏙 남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좀 응용을 해가면서 외워주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단어만 외우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만든 다음에 그냥 그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게 좀 더 기억에 남는다. 그러면 예시로 몇 개 좀 들어주세요. 예시. 굉장히 핫한 셀러브리티 셰프 중에 백종원 씨가 계시죠. 네. 그럼 백종원 씨를 넣어가지고 백종원 is a good cook. 그쵸? 쿡이 뭐죠? 쿡? 요리? 요리하다? 요리사라는 의미도 있죠. 그죠? 뭐 셰프처럼 쓸 수 있는데, 그래서 백종원 is a good cook 이렇게. 또 그 발음이 상당히 좀 까다로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serious. serious 아니에요. serious 아니고 serious인데, 그거는 coronavirus is a serious problem. 시리우스한 문제다. serious 아니고 serious. 시리우스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은 문장을 외워라. 한마디로 그 단어를 넣어서 그 단어를 문장으로 만든 다음에 문장을 외우면은 좀 더 기억에 오래 남는다. 스토리를 만들면. 그렇죠. 문법은 솔직히 저는 일단 한국식 문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예. 그러니까 저는 거의 중학교 때 영어를 놨기 때문에 뭐 주어, 동사, 부사, 형용사는 알아도 뭐 접속사라든지 관사, 뭐 보어, 능동태, 뭐 수동태, 뭐 이런 거 몰라요. 저는 한국에서 공부하셨으니까 알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걸 아예 몰라요. 그러면 그런 걸 아예 모르는 친구들도 IELTS를 공부해도 괜찮은 거예요? 네. 전제는 중학교 수준의 문법은 뗀다라는 게 전제인 것 같아요. 그럼 중학교 수준의 문법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대충 말해주세요. 왜냐면 그러니까 중학교 수준의 문법을, 그러니까 공부를 저같이 안 하는 사람은 중학교 수준의 문법이 뭔지 몰라요. 그냥 뭐예요 그게? 기본적인 이제 영어를 이루는 그런 친구들 있죠. 뭐 명사, 동사, 부사
이게 뭔 뜻인지 전혀 모르시고 수업을 듣게 되시면 정말 멘붕이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성의를 가지고 각각 명사가 뭐고 동사가 뭐고 부사가 뭐고 관계대명사가 뭐고 기본적으로 뭘 뜻하는지 정도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해주셔야 3개월 안에 6개월 안에 이렇게 합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중학교 수준의 문법이 안 돼 있으면 그거를 따로 가르쳐 주기도 하나요? 학원에서? 네, 저희 학원에서 현재 맨 밑에 반 같은 경우는 IELTS에서 꼭 필요한 문법만 지금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중학교 수준의 문법은 떼야 된다. 단어는 많이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일단 IELTS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writing, speaking, listening, reading 이렇게 4가지 섹션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 섹션에서 점수를 잘 받는 꿀팁 좀 말해주세요. 네, 우선 스피킹 팁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저랑 스피킹 테스트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말씀을 해보실래요? 제가요? 최선을 다해서. 제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뭐 soccer 주제로 한다면은 I have played soccer for like 8 years and I was in varsity team and I was like leading scorer and I scored like more than 5 goals per game. I was super good and I was like I don't know what I'm saying right now, but you know, like the point is I was good at soccer. That was my point. 자, 이 정도 말하면은 어떤가요? 굉장히 잘하긴 하셨는데 조금 앞뒤가 조금 맞지 않는? 그러니까 실력에 자신이 그렇게 없으시면 스피킹에 자신이 없으시면은 굳이 막 그렇게 굴리실 필요는 없을 것 그러면 같은데요. 차라리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네. 이렇게 I was good at play soccer. I have played soccer for 8 years and I scored many goals per game. And I was appointed as a leading scorer.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좀 이번에는 좀 굴리지 않고 차라리 천천히 또박또박 했는데 만약에 IELTS 선생님 기준에서 봤을 때 전제가 있고 후자가 있을 때 점수를 누구한테 더 잘 줘요? 당연히 후자한테 저는 점수를 훨씬 더 많이 줄 것 같아요. 선생님 말고 IELTS 그 채점하는 분들도 기준으로 했을 때도 당연히 그렇게? 그렇죠. 왜냐면 제가 스피킹을 8.5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지 높은 점수를 받는지 알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정신이 없었죠. 우선은 발음은 괜찮았는데 좀 정신이 없고 좀 앞뒤가 안 맞는 듯한 그런 흥분하는 상태에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렇죠, 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분하고 또 약간 좀 담백하면서 뜻 전달도 잘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잘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스피킹을 할 때 제가 맨 처음 했던 것처럼 뭐 쓸데없이 굴리지 마라. 빨리 말할 필요도 없다. 빨리 말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그냥 네. 또박또박 내용만 전달이 되면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스피킹 잘 나오나요? 네. 그 다음 섹션 이제 라이팅 잘하는 방법 뭐가 있어요? 라이팅에서 가장 중요한 팁은 2가지씩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말 끝까지 들어봐라. 왜냐면은 주제가 맨 뒤에 나오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야지만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있는데 영어권 국가 사람들은 포인트를 가장 먼저 짚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IELTS를 토플 대신에 IELTS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그냥 어휘가 훨씬 쉽습니다. 시험 환경이 훨씬 더 편안합니다. 뭐 복합형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IELTS를 공부하십시오. 이거보다는 IELTS를 공부하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듣기 편하지 않으신가요? 그러면은 라이팅 할 때는 이렇게 2가지로 하는 게 좋은데 그러면 또 뭐 또 꿀팁 같은 것도 있어요? 뭐? 우선 라이팅 5.5, 6점 정도를 목표로 공부하시는 학생들은 좀 모범 답안들을 좀 많이 사실 보셔야 돼요. 네, 좋은 글을 좀 많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토플 학원이라든지 거기서 막 그 템플릿이라고 하잖아요. 저 진짜 싫어하거든요. 네, 왜냐면 템플릿을 외워라라고 하는 거는 이건 라이팅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성의 없다. 이거 글을 쓰는 걸 가르치는데 어떻게 템플릿을 외워라 이렇게 말하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정말 이건 무책임한 교육 방식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런 템플릿 껍데기를 다 걷어내면 내용이 진짜 없거든요. 알맹이가 없는 글이 돼버리고 그렇죠. 스스로 글을 쓸 수 없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좋은 글을 많이 보라고 하는 이유는 좋은 글에는 흐름이 있죠. 앞뒤 논리가 맞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글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구나. 그걸 배우신 다음에 그럼 나도 이런 식으로 아이를 전개를 해보자.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를 배우시라는 거지. 그걸 똑같이 쓰고 거기 있는 템플릿 나도 똑같이 쓴다. 이런 포인트로 말씀드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베끼지 말고 이것을 내 걸로 만들어라. 네. 네, 한마디로 좀 비슷한 맥락이지만은 나만의 글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IELTS 리스닝 파트도 있잖아요. 제가 학생들한테 늘 말하는 게 있어요. 솔직히 네가 해외에 가면은 스피킹, 라이팅, 리딩은 너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늘 수 있다. 근데 리스닝은 그거와 상관없이 네가 가만히만 있어도 는다. 왜냐면 들리니까. 네.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리스닝이라는 건 들리니까 늘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한국은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리스닝이 안 들리니까. 그랬을 때 리스닝을 어떻게 하면 좀 최대한 빨리 늘릴 수 있을까요? 귀를 뚫기 위해서는요. 우선 영어를 많이 들으시는 거는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존에 뭐 영들을 많이 봐라, 미드를 많이 봐라,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실제 현지 원어민들이 말하는 속도잖아요. 너무 빨라서 그거는 사실 도움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만약에 토플 80점 정도 아니면 아이엘츠 6.5 정도 수준의 학생이라면 충분히 권할 수 있지만 지금 뭐 아이엘츠로 봤을 때 이제 걸음마를 겨우 뛴 학생들이 그런 거 듣게 돼서는 오히려 체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은 여기에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게 앞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의 갭은 사실 많이 듣는다고 이게 좁혀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쉬운 애니메이션? 아이들이 보는 그런 유치하다 싶은 그런 애니메이션들을 보면서 귀를 조금씩 트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 애니메이션 볼 때도 그냥 맨 처음부터 그냥 가요, 그냥? 자막 없이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애니메이션 내용이 쉽다 하더라도 내용 파악을 우선 하고 그걸 우선은 한글 자막을 키시고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영어 자막 키고 들으시면서 좀 따라도 해보고 그 다음에 자막을 끄신 다음에 한 번 더 들어보고. 그러면은 총 3회? 최소 3회죠. 제 생각에는 10번 정도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한국 자막 몇 번, 뭐 영어 자막 몇 번, 그 다음에 자막 없는 거 몇 번씩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한글 자막은 뭐 한 번만 보시면 내용 파악이 다 되실 거니까 한 번 정도 보시고 영어 자막을 좀 많이 보셔야겠죠. 아무래도 영어 공부를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니까 적어도 한 5번 정도? 그리고 나머지 5번은 그 자막을 끄시고 한번 들어보시면서 내가 얼마나 들을 수 있는지 본인 스스로 테스트해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대망의 리딩. 리딩은 진짜 한국 사람들이 잘 하면서도 어려워해요. 일단 리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본 점수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기본 점수 넘기는 걸 힘들어해요. 리딩은 우선 지문을 반복해서 읽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보통은 그냥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문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오답 노트 정리나 아니면 뭐 틀린 문제 다시 한번 볼까라고 이제 하시면서 한 2-3번 정도 보시고 넘어가시거든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어떤 파악이나 이런 건 전혀 모르신 상태로.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한 지문을 적어도 10번? 10번이나 읽어요? 난 10번까지는 안 읽은 것 같은데. 저도 토플을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솔직히 똑같은 내용 계속 읽으면 지루하거든요. 그리고 알아요. 나도 모르게 알고 있으니까 그냥 대충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10번이나 읽어야 돼요? 네, 10번 정도 읽으셔야지만 전체적인 글의 내용 흐름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적인 그런 부분들도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 지문을 여러 번 읽게 되시다 보면은 속독이 가능해지죠. 굉장히 빨리 읽을 수 있게 되겠죠. 한 지문을 반복해서 읽으시다 보면은 영어 자체에 익숙해지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뭐 10분 걸렸던 지문이 5분이 걸리게 되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지문을 보실 때 그 지문을 읽을 때 원래라면 20분 걸렸던 지문들이 뭐 10분, 5분 이런 식으로 당겨진다거나. 그래서 우선은 같은 내용의 글을 굉장히 빨리 읽을 수 있는, 속독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시험용에서 엄청 중요해요. 1시간 내에 굉장히 긴 지문을 3개를 읽고 40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그 리딩 스킬, 굉장히 하나의 글을 빨리 읽을 수 있는. 우선 문제를 파악하시고 지문을 보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문제를 푸시고요. 틀린 거 위주로 오답 노트 정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라이팅, 리딩, 스피킹, 리스닝 이렇게 4과목을 말씀하신 대로만 3개월 동안 빡세게 하면은 6.5는 나온다. 보장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IELTS라는 시험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유튜브 콘텐츠 봐도 IELTS 다루는 채널은 많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번 이렇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렵게 모셔가지고 이렇게 촬영했는데요. 만약에 IELTS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 IELTS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희 댓글에다가 이메일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희 설명란에 학원 홈페이지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냥 전화하세요. 학원에 전화하시면은 알아서 잘
잘 응대해드릴게요. 네, 직접 해주시나요? 네 제가 오늘은 이렇게 토플이랑 IELTS에 대해서 알아봤고 특히 이번 편 같은 경우는 IELTS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